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2025년 드디어 국민은행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금융권, 은행권 준비한 친구들한테 정말 희소식인데요. 물론 국민은행은 금융 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필기가 준비가 되신 분들이 넣는 것이 좋긴 하겠죠. 2025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펼쳐졌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것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어떤 기업일까요? 저도 이제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인데 뭐 광고는 아니고 자, 일단은 국민은행이 이제 2001년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한국주택은행하고 대등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 국민은행이 설립이 되었고요. WM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 신성장 영역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고 디지털 금융 강화 전략으로 도약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사실 은행 다 특색이 있어요. 제가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은 특색을 저희 기업 분석 영상으로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채널을 찾아보시면 은행마다 특색을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붙었죠. 저는 예전에 취업 시즌 때 모든 은행 서류를 다 붙었는데 국민은행만 못 붙었어요. 왜냐면 그때 은행들 중에 국민은행이 서류가 안 떴어요. 그때 서브프라임 뛰어가지고 여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못 붙었고 어쨌든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 직무가 어떻게 될까요? 직무가 기업 고객 금융, 고객 자산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기업 금융, 개인 금융 따로 나눠서 채용하죠.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 보면은 그때그때 이제 맞게끔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고 또는 다른 업계의 뭐 영업관리 직무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연고가 있는 지역에 두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을 올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자신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지역 인재로 연고가 있다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항목은 첫 번째, 국민은행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며 입행 5년 후 지원자 본인의 모습을 기술하는 건데 이거는 지원 동기랑 포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은행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기업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어떤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KB국민은행은 저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떠오르게 만드는 넘버원 뱅크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었으면 됩니다. 이 기업 지원 동기 관련된 얘기는 총론에서 강론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업 지원 동기 자체가 제발 특별한 형태로 유니크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얘는 대체 뭘 쓴 거지 하고 채용 담당자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순간 읽기 되게 싫겠죠. 해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원 동기는 그렇게 풀어 쓰시면 되고 지원 동기 작성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입사후 포부는 원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두 가지식으로 KB국민은행 안에서 이러한 뭐 개인금융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PB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근데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5년 후만 쓰는 게 아니라 입사 초기 커리어 플랜을 작성한 다음에 이런 업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5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으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어느 업무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는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뭐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팀에서 화합을 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채용 담당자가 이런 걸 왜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행원으로서 할 수 있는 KB국민은행원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단계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분량을 내가 KB국민은행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퍼스트 무버,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 혁신, 주도 이런 거고 세 번째 항목도 이제 경험이고 네 번째 항목이 협업인데 이 2, 3, 4번은 다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여러분들 경험 항목에는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텔링 항목이 있는데 직무 역량 항목은 사실 뭐 필력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거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풀어내면서 은행이면은 은행 관련된 인턴 경험 아니면 금융 관련된 경험들을 뭐 풀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스토리텔링 항목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항목과 직무 역량 항목의 명확한 구분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토리텔링은 구조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든 드라마든 웹툰이든 스토리텔링을 볼 때 주인공이 아무 문제도 없이 막 이것저것 하고 다녀.
그게 어떤 임팩트가 있고 어떤 흡입력이 있고 어떻게 후킹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지 그 뒤에 어떻게 저 사람이 할 건지 궁금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스토리마다 문제점을 명확하게 적어야 되고, 그리고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목은 변화 혁신이니까 창의적인 사고, 과감한 도전. 사실은 포인트가 두 개예요. 창의성을 어필하는 소재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과감한 도전, 도전 정신을 어필하는 소재를 넣어도 되는데,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개성 경험을 마스터해서 만든 걸 넣어도 되겠고, 이제 도전으로 하면은 성장 과정이나 또는 힘들었던 경험을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넣으시면 완벽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금융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인 신뢰 정직에 대한 지원자 본인의 생각을 이제 경험하고 기술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신뢰나 정직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나타날 만한, 이게 사실 뭐 그렇다고 소재를 뭐 학생회비를 횡령하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걸로 가면은 얘기가 빈약하고 속된 말은 좀 짜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원칙과 기준에 대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켰던 얘기를 좀 더 어떤 일회성 이벤트성 얘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협업 경험인데, 협업 경험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일 좋은 구조는 의견 대립이에요. 의견 대립을 갖고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장이 뭐였고 논거가 뭐였는지를 명확하게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양쪽이 다 타당한 얘기를 해야 돼요. 한쪽이 얼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스토리의 긴장감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구조상 긴장감 유지에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국민은행 채용공고를 봤는데 아무래도 국민은행은 필기시험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